2024학년도 합격생들이 알려주는 수시와 정시를 결정하는 최적기. 안녕하세요. 분당 FC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저는 이승현입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는 아까 학생들이 어느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 그런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우리가 대학을 합격을 할 때. 근데 결국 수시하고 정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걸 거예요. 수시하고 정시를 대체 언제 결정하는 게 좋을까? 승현 학생은 수시하고 정시를 언제 결정했어요? 저는 수시가 좀 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시를 다 챙기고 그 다음 3학년 2학기는 수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능 공부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수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네. 도현 학생은? 저도 정시로 대학교를 가긴 했지만 수시를 끝까지 챙겨서 3학년 1학기까지만 수시하고 2학기는 정시. 대입에서 바라는 아주 바람직한 고3 생활을 보냈는데 대입을 다 끝내놓고 보니까 수시하고 정시를 언제 결정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친구들을 봤을 때 수시하고 정시는 이럴 때는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가 좋을까요? 승현 학생.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정시파라고 생각을 해서 정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학생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1학년 때 수시 점수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생겨나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1, 2학년 내신이라는 자기의 점수대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치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3학년 때부터는 좀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결정을 하는 시기 중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수시에는 최선을 다해보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 그 대학이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시를 고려하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와 난이도에서 어쨌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시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시험지를 어쨌든 한 번은 경험을 해보고 자기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3학년 시험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시에선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현 학생은 어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수시파도 정시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시를 아무리 1학년 때부터 준비했든 2학년 때부터 준비했든 결국은 수시를 꾸준히 하던 친구가 그 친구들보다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성적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비록 수시에서 정시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하진 않아도 거기에서 좀 필요한 태도나 아니면 공부법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익힐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수시에 그 계속된 치열함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수시를 놓지 않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면 승현 학생 같은 경우엔 수시와 정시에서 좀 간극이 생겼을 때 정시로 돌릴지 말지를 판단하더라고 했는데 학교가 대부분 내신 성적대별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스카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신까지를 수시를 중점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나을지. 어려움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그래도 2점대 중반까지는 어쨌든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정시는 재수생, 삼수생도 많고 현역들이 거기서 경쟁률을 갖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장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수시는 2.5까지는 2.5까지 스카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2.5. 물론 과를 포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과는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학만을 원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도현 학생은 어때요? 아 이게 계속 의견이 똑같이 나와서 제가 더 아 다음에 내가 도현 학생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현 학생 2.5 정도? 2.5 정도. 그럼 2.5 정도면 충분히 스카이의 수시로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아까 승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과는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그 6장의 카드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참 커다란 안정이 되기 때문에요. 2점 중반대도 이게 스카이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추합이나 계속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선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과에서 문과로 수시에서도 교차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승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2.5라고 하면 과를 버리고 계열을 바꾼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내신 성적이거든요. 제가 취재를 다녀보면 최근에 분당 지역에 있는 18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을 1학년부터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신 시험에 수능형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내신 시험이랑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이 수능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는지. 수능 시험이랑 내신 시험을 딱 치러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달라요.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첫 번째로 답하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한 번은 한 번은 해야죠. 네. 그 내신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그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수능보다는 덜 정제됐다고 해야 돼. 네, 딱 성향 그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데 요즘에 EBS 교재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집, 수능 기출, 모의고사 이런 거를 내신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어쨌든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건 무시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근데 무시할 수 없어요. 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또 과목 바이 과목이긴 한데요. 그렇죠.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선생님마다 다르고. 제 경험상 그 통합과학 중에 생명과학 파트를 수능식으로 그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내신 때. 네. 그게 수능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출제자의 성향이라는 건 숨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 아무리 수능형으로 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죠. 학교 시험은 서술형이 출제되는 경우가 시험은 좀 있잖아요. 근데 수능은 어쨌든 객관식 100%인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렇네. 서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객관식. 객관식도 이제 약간 개념을 물어보는 어쨌든 객관식에서는 저는 그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도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 출제자의 성향이라든가 암기의 영향력이 그 승현 학생 같은 경우도 좀 느껴졌는지. 이게 어쨌든 좁은 내신은 수능보다는 애초에 시험 범위 자체가 많이 좁고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암기형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 암기 부분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턱대고 문제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은 암기 형태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념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저희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개념을 암기를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어쨌든 그것이 그냥 정답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내신에서는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공간에 대한 좀 얘기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독서실 많이 가고 이제 관리형 독서실 많이 가고 아니면 뭐 학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새벽이 됐건 밤이 됐건 하여간 자기주도 학습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됐는지 두 학생의 경험을 좀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이 답변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관리형 독서실도 다녀보고 일반 독서실도 다녀보고 했는데요. 둘 다 저한테 안 맞아서 3년 내내 야자를 한 케이스거든요. 어떤 부분이 안 맞았어요? 제가 놀아요. 관리형 독서실에서는 자고요. 그냥 독서실에서는 놀았어요. 그래서 관리형인데? 네? 관리형인데 놀았다고요? 잤다고? 네. 관리를 못 받았네? 졸면 안 깨우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누가 더 세게 관리를 해줘요? 학교에는 이제 네. 내신 때 계속 싸워왔던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긴장감이 있구나. 야, 얘는 지금 뭐 화학을 뭐 2번 풀고 있는데 뭐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감이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긴장감이 완전 확 올라가는구나. 그쵸. 학교에서 하면 그게 또 장점일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자기한테 맞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도현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효율적이었다. 자, 승현 학생은? 근데 저는 약간 아침에 되게 못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를 올빼미? 네, 그것도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학교는 야자를 하게 되면은 10시에는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맥이 딱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자습실보다는 독서실을 더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공부하는 게 네. 능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딱 잡아서 네. 할 수 있는. 그냥 가서 그 끝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학생의 얘기는 어느 곳이 됐든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꼭 어디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이제 수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수시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내신 성적이 중요할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선생님들의 그 멋진 멘트가 더 중요할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시에 합격을 했고 1단계 통과했고 뭐 이런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수시에서 내가 합격한 거는 두 개 중에 어느 쪽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적이다? 아니면 학교 생활부 멘트다? 제가 애초에 붙은 이 성대 학교장 추천은 오로지 성적 100%인 전형으로 저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적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어쨌든 고대 계열적 합도 한번 해서 1차 때는 붙어가지고 면접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계열적 합이라는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은 많이 안 쓰고 과거나 맞아요. 영재고 자사고. 그런 네, 친구들이 더 많이 쓰는 전형인데, 솔직히 그런 학교에 비해서 일반고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그래도 영향력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수시에서. 네. 저는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쓴 수시 전형들이 제 내신 성적보다는 좀 상향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꼼꼼하게 잘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기부. 학교생활 기록부. 네. 그럼 어떤 활동들을 좀 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학교 심화반 활동에서 하는 것도 다 놓치지 않고 있고 동아리에서도 실험한 것도 막 기록을 하고 어떤 실험들을 했었는데? 화학 실험도 막 하고 구체적으로 뭐 예시요? 당뇨병 유전자 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했고 광합성 흡광도 실험도 막 했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실험들이 참 좋았던 게 약대에 가고 싶다고 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험은 학교에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해요, 야탁고는? 동아리 동아리에서는 네. 네.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이 되는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좋은 그래서 동아리인가 본데. 실험 물품들을 따로 구입해서 진행하는 동아리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두 학생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성적과 활동 어떤 거 하나만 있어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적이냐, 확실히 활동이냐. 그러니까 일반고의 강점은 확실히 성적은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목고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활동이 강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최근에 상위권 대학교에 트렌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양치기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양치기. 그래서 활동이 모든 과목에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야. 특정한 과목에 하나가 완전히 비어 있거나 아니면 양이 적다라고 하면 좀 탈락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이 양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내신은 솔직히 둘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1단계 통과율이 지금 도익현 학생이 조금 더 좋았던 이유는 이 양치기에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고 승현 학생인 경우에는 3학년 교과목 일부에서 한 과목인가가 비어 있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무슨 과목이 네, 있을까? 그렇게 돼서 좀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더 좋아서 둘 다의 공통점은 솔직히 성적은 기본적으로 일반고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활동도 웬만큼 됐기 때문에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결국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시라고 해서 어느 하나만 집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가지는 다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이제 상위 대학들에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양 그러니까 고르게 균형 잡힌 활동들을 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수시가 됐건 정시가 됐건 지금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학교에 좀 충실하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얘기해 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나의 지금 성적이 어떤지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해서 좀 점검하면서 그 간극이 벌어질 때 이제부터는 좀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